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가족 모임 허용 여부 같은 방역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때문에 방역 대책 완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4차 유행을 확실히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정부 발표에서 언제든지 확진자 수 2,000명 넘을 수 있다. 근데 근거 중에 하나가 확진자 10명 중에 지금 7명이 미리 격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이게 어떤 말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역망의 관리 분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확진자를 찾게 되면 그분의 접촉자를 찾고 그분이 이제 음성일 때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접촉자 격리를 하게 되면은 그분이 이제 양성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전파가 안 일어나는데 접촉자를 찾았을 땐 이미 이제 양성인 경우가 많고 충분히 접촉자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접촉자 격리를 못하게 되면은 계속 확진자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제 격리를 하는 것보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모든 잠재적인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대면 접촉을 최소한 줄이는 이런 노력들이 같이 돼야지 우리가 이렇게 찾지 못한 잠재적인 감염, 숨은 감염자로 인한 전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확진자 수는 1,500명 넘어서 1,700명이 되면서 특히 이제 1주 전과 2주 전을 비교했을 때 같은 1,700명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위험 관리 지표, 방역망래 관리 분율이라든지 감염 경로 조사 비율 이런 것들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델타 변이의 빠른 속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워낙 확진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역학조사를 해서 접촉자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려서 걸리는 그런 두 가지 요인이 다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충분히 방역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많겠고 또 우리가 이렇게 방역 지표가 나쁜데 확진자가 더 증가하지 않는 것은 이제 감염되신 분들이 검사를 안 받고 숨어 계신 경우가 또 가능성이 많겠다 이렇게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가 전파를 일으키지 않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이제 방역 긴장도가 완화되게 되면 지역사회에 숨어 있는 감염원으로 인한 감염 전파가 언제든지 빨리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예방 접종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좀 많은 분들이 맞으시기 전까지는 아직 그 긴장을 완화하기는 좀 이르고 좀 조심스러운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철저히 지켜야겠고요. 그리고 증상이 있으면은 곧바로 또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는 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요 이번 주에 추석 연휴 방역 대책 그리고 9월 6일 이후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전략을 논의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9월 20일부터 추석 연휴가 또 시작이 되잖아요. 이번 주에 나올 정부 발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우선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끼리 좀 모이는 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또 이제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직 백신 접종을 한 번도 못 맞으신 분들이 40%가 넘고 접종 완료율도 아직 30%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돌파 감염으로 인해서 미접종자분들이 감염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것이 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6시 이후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그 예방 접종을 맞으신 분들까지는 4명까지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다음 주에 유행 상황을 봐서 이제 감염 위험이 높게 되면은 아무래도 추석 기간에 방역 대책을 조금 더 좀 더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델타 변이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갑자기 폭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진단 지연이 일어나면서 많은 감염자가 한꺼번에 발견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좀 늦추기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물론 예상입니다만 올 추석에 과연 몇 명까지 모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그 직계 가족이나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끼리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허용 모임을 제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혹시라도 이제 백신 접종을 안 맞으신 고위험군 기저질환 어르신이나 가족이 계신다면은 그분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또 조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좀 일부 불만이 있으시겠지만은 이제 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 간에는 이런 모임을 제한하는 것들이 그분들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백신 접종을 충분히 맞고 그 돌파 감염으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이 없으신 것이 좀 어느 정도 가능한 선에서는
좀 만남이나 모임을 좀 허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또 그 작년 추석, 올해 설도 다 못 모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인가 이제 귀경길 차편을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프가니스탄 특별 입국자 분들이 계신데 초반에는 그 다 음성이 대부분이었고 몇 명은 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추가로 보니까 4분이 확진이 됐어요. 성인 2, 뭐 10살, 11살 아이 2명 이렇게 확진이 됐는데 처음에는 미결정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확진 판정 받은 거잖아요. 근데 미결정 판정을 받은 거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바이러스 양이 굉장히 적게 검출됐을 때 우리가 이제 미결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예. 바이러스가 너무 적을 때는 이게 오염이 됐다든지 검사가 오염됐다든지 아니면 검사의 오류 과정에서 나오지 않은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바이러스 양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예.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적은 양이 검출되었던 것 같고 네. 이렇게 바이러스 양이 적게 검출되는 경우는 이제 감염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예. 감염 초기에 잠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 대부분은 감염을 앓고 지나가서 네. 다 회복이 됐는데 이제 남은 바이러스가 좀 있을 때 그때 이제 나올 수가 있겠는데 예. 한 가족에서 다 같이 이렇게 적게 나오기에는 보통 이제 한 사람이 감염되고 가족 간에 전파가 있으면 좀 서로 다른 양의 바이러스가 검출돼야 되는데 다 같이 적은 양이 검출됐다는 것은 한번 감염을 앓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많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하지만 그래도 계속 좀 관찰은 필요하고 또 이제 지금 격리되고 계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찰하면서 이제 PCR 검사를 입국할 때 한번 하셨으니까 7일 차나 중간에 증상이 있으실 때 한번 하고 또 14일 차 이제 격리 해제 전에 아마 더 한 번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아마 예. 추가적인 전파는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성인 2명, 아이 2명인데 그 4명 확진자가 다 다른 가족이래요. 근데 다시 이번에 확진이 됐는데 보니까 이들이 같이 공항에서 같이 대기했고 버스 같이 타고 왔고 진천까지요. 근데 같이 타고 온 다른 사람들은 따로 검사할 필요가 없다, 뭐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방역 당국이 말을 했나 봐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아마도 이제 입국할 때 한번 검사를 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잠복기에 있는 분들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검사하는 것보다는 좀 증상이 있는지 기다린다든지 또 이제 7일 차에 검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때 한번 추가적인 중간 검사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프간 얘기는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미국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마스크를 벗은 채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학급 절반이 확진이 됐어요. 이게 그 교사가 피로와 코막힘 증상이 알레르기라고 착각을 하고 출근을 해서 그렇게 마스크를 벗고 책을 읽어주다가 이런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을 한 건데 잠깐 동안 마스크를 벗었을 텐데도 이렇게 크게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아마 그 학급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간의 어떤 2m 간의 거리 두기도 충분히 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이제 감염된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고 또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래도 비말 전파가 잘 됐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네. 예. 아마 그 아마 4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앞 2줄에서 80%가 예. 발병했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비말 전파로 인한 특히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던 학생들이 많이 감염된 것 같고요. 물론 그 뒷줄에도 이제 한 20% 감염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일단 학교가 이제 비교적 안전한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역 수칙 준수는 잘 해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이제 보육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은 이제 예방 접종을 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제 전파 위험성이 좀 높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돌파 감염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마스크를 이제 장시간 착용한 상태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 이제 대면 수업을 해야 되고 또 어린 아이들은 또 선생님의 어떤 표정이나 입모양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더 학교 대면 수업을 할 때 특히 선생님으로부터 학생이 전파되는 것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역 방안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70% 집단 면역을 처음엔 70% 잡았는데 지금 높이고 있잖아요. 사실 델타 변이 때문에. 근데 국방부에서 장병들은 94%가 2차까지 다 끝마쳤대요. 근데 그러면 언제 생각하기에 그럼 그 집단은 집단 면역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스크를 장병들 벗어도 된다 이렇게 지침을 내렸나 보죠. 여기에 대해서 뭐 군인을 상대로 지금 시험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마 이제 보시면 그 지난 4월에 이스라엘이 이제 먼저 접종을 하면서 이스라엘 군이 이제 마스크를 벗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 특히 이제 대부분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고 네. 또 외부와의 교류가 이렇게 많지 않고 하지만 또 이렇게 훈련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좀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일반 사회에서 일반 사회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군 부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방역 대책은 좀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이제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밀폐된 실내에서 어떤 모임이 있다면은 그때 마스크를 좀 착용하면서 돌파 감염, 집단 감염 추이를 좀 보고 괜찮으면 또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이런 완화하는 단계적인 시범적인 사업은 예. 군 부대 내에서 도입할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이렇게 뭐 생체 실험 뭐 이렇게 네. 너무 폄하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예. 군 부대의 특성을 감안한 거기에 맞는 단계적인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는 군 부대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장병에 대한 어떤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예.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일반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워낙 이제 연령계층도 다양하고 그렇죠. 미접종군도 많기 때문에 좀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군부대는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고 예. 또 다른 나라 군의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모더나 백신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가 해당 제품이 국내에도 유통이 되고 있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백신 맞아도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그 이물질의 정체는 좀 알려져 있진 않고 이제 초반에 나왔을 때에는 그 해당 백신이 우리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한번 확인이 됐고 네. 일본에서도 또 나왔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또 같은 제조 단위 번호 또 제조 공장별로 좀 조사 중에서 아마 다음 주쯤에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물질 성분이 이제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네.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제 스페인 제조 공장에서 이제 유입이 된 것 같다고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 조금 예. 조사가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제품을 검수할 때 그런 이물질 성분이라든지 성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제 출하 승인을 하기 때문에 네. 일차적으로 이제 검증을 마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접종 현장에서도 접종하시기 전에 한번 병에 이물질이 없는지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국내에서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래도 네. 한 번 더 꼼꼼한 점검은 좀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 네. 조사 결과를 또 국민들께 투명하게 또 설명해드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이름의 백신이라고 해도 지금처럼 뭐 스페인에서 만들고 어디 뭐 지역과 공장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같은 이름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조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로트 번호, 예. 동일 생산 물량이 또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네. 하지만 그래도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 완료율이 28%를 넘겼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80%를 넘어섰네요. 그런데 이 접종 완료율이 싱가포르에서는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싱가포르는 그러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좀 가능했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까지 70% 후반대였는데 오늘 네. 기점으로 해서 80%가 넘었다고 이제 보도가 됐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취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전략을 우리가 좀 참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 네. 아직까지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확진자 발생이나 사망자 위중증 규모가 싱가포르에서 가지고 있는 의료 체계 내에서 대응에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있는데 지금 백신 접종률도 높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해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같은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맞은 분들에 대해서 5인까지 허용한다든지 학교도 아직까지는 또 이렇게 좀 일부 대면 등교를 제한하고 있다든지 예. 또 직장에서도 대면 출근, 좀 비대면 근무를 권고하고 있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있어서 네. 아직까지 굉장히 싱가포르는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고 물론 이제 먼 장거리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은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쉽게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전략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 또 대응하는 의료 체계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시적인 대응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든지 하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도 80%가 넘었지만 20%는 미접종이기 때문에 네. 네. 바로 단계 완화를 할 것 같지는 않고 또 이제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전략 그분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제 접종을 받지 않는 분들은 다중이용 시설 같은 이용이나 모임 같은 것을 이제 제한해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